네, 저도 되게 재밌게 봤고요. 네, 안녕하세요. 97년도에 한국은 왜 민주주의가 됐는가에서 97년도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정권 교체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그 과정을 잘 아는 사람으로서 우연 곱하기 우연 곱하기 우연이라는 표현을 썼었어요. 그래서 IMF 외환위기가 터졌고 DJP 연합이 성사가 됐고 이인재가 출마해가지고 480만 표라는 어마어마한 표를 가져가가지고 제가 그때 이제 개표 참관을 하고 있었는데 밤새도록 그걸 해가지고 1.3% 포인트로 승리했거든요. 이렇게 이제 기적 곱하기 기적 곱하기 기적으로 해서 이제 1.3% 포인트로 해가지고 승리했었는데 우리 이제 아까 저는 승현 씨도 저도 비슷한 걸 보면서 약간 승현 씨랑 반대 생각했는데 지금 우주가 빅뱅을 한 지가 138억 년 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마어마하게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전 세계를 그러니까 우주를 통틀어서 인간만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오히려 들었어요. 왜냐면 이게 아까 제가 이제 그 97년 정권 교체를 우연 곱하기 우연 곱하기 우연이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책에 다 서술돼 있지만 책에 서술되지 않은 우연이 또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연의 한 100제곱승 정도 된다 그럴까? 우연의 한 100제곱승 또는 1000제곱승이 될 거기 때문에 그냥 우리만 있을 수 있겠다. 그 드레이크 방정식이라 해가지고 우리가 교신할 수 있는 그 지적 생명체가 얼마나 될까라는 확률이 있거든요. 그게 네. 어떻게 하냐면 우리 은하에 한정했을 때 우리 은하에서 뭔가 태양과 같은 항성이 존재할 확률, 거기다가 또 그 항성이 태양계 같은 그런 행성계를 가질 확률, 거기서 또 지구와 같은 위치에 그런 행성이 있을 확률, 또 그 행성에서 생명체가 탄생할 확률, 그 생명체가 그 물이 있어야 되고 또 뭐 기후가 있어야 되고 그 문명으로 발달할 확률, 그다음에 그 문명이 그 인류와 같은 기술을 갖출 확률, 그다음에 인류와 그 문명이 교신할 때까지 그 문명이 생존해 있을 확률, 이걸 다 곱하면은 그게 이제 드레이크 방정식을 해가지고 그 외계 생명체가 있으냐 없냐 이걸 확률을 계산하는 건데, 그런 거 따지면은 되게 0.00000000 이렇게 되겠죠. 네, 그렇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냥 우리가 뭐 138억 년이라는 게 말이 그렇지 이게 뭐 장난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상상 세계를 넘어서는 숫자이고 그것조차도 심지어 엄청나게 팽창하고 있다는 거고, 실은 또 뭐 약간 좀 그 해답 없는 얘기는 하지만 빅뱅 이전에는 뭐가 있었을까 뭐 이런 얘기인 건데, 그럼 이제 뭐 다중 우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아무튼 누군가 이거 실험실에서 터뜨린 건지 그런 얘기가 있을 수 있지만 아무튼 그냥 우리만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오히려 이거 저는 보면서 들었고, 어차피 뭐 밑도 끝도 없는 얘기예요.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냥 그냥 정말 우연 곱하기 우연 곱하기 우연의 한 1000제곱승 1000제곱승 10,000제곱승 이런 게 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제가 이제 쓰고 있는 책이 불평등에 관한 건데 그게 약간 환경 변화의 중요성 뭐 이런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저는 엄청 재밌게 봤는데 제가 이제 약간 마르크스주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헤겔 근대 철학이 약간 다 그런 건데, 근대 철학의 세계관이 뭐냐면 뉴턴 역학도 마찬가지인 건데 약간 직선적 세계관이고, 그리고 약간 그게 진보론적 세계관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자연과학 공부를 몇 년간 하면서 여기 이제 계시는 분은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진보와 진화의 개념적 차이가 있어요. 진보라는 거는 진보와 진화의 개념적 차이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진화라는 개념은 목적도 방향도 없는 거예요. 그냥 약간 랜덤한 거야. 우리가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있으면 여름이 봄보다 진보적이거나 가을이 여름보다 진보적이거나 겨울이 가을보다 진보적이거나 다시 봄이 겨울보다 진보적인 게 아니라 그냥 바뀌는 거예요. 그냥 랜덤한 거죠, 랜덤. 그래서 지구가 그러니까 이 우주는 138억 년이 됐고 지구가 45억 년이 됐고, 그다음에 한 45억 년에서 한 15억 년 정도는 아무것도 없다가 이제 한 15억 년 정도 지나서 뭔가 이제 원시 생명체 같은 게 생겼다는 건데, 그런 사이에 5번의 대멸종이 있었다는 건데, 누가 뭘 잘못해서 정책적인 잘못 때문이나 무슨 선악 개념에서 잘못이 아니라 그냥 망한 거야. 그래서 삼엽충이 왜 유명하냐면 걔가 가장 오랫동안 있었거든요. 그 망하는 와중에도 3번인가 버텼던 애가 삼엽충이거든요. 뭐 쥐락이랑 뭐 백악기랑 어쩌고 할 때. 그래서 그게 옛날 우리 리카뉴 했을 때도 마찬가지인데, 여기 리카뉴 했을 때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이제 그 진화론적 세계관, 그러니까 진보론적 세계관과 구분되는 거예요.
진화론적 세계관을 가지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냥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거예요. 우리가 존재하는 모든 가치관 다 규제예요. 그러면서 여기 나왔던 사례가 이제 바이킹의 사례와 그다음에 이누이트의 사례인 거죠. 네. 이누이트족은 환경 변화에 그냥 무슨 유럽적 세계관, 유럽적 생활 양식에 그냥 구애받지 않은 거야. 유럽이고 나발이고 간에 우리는 그냥 살아남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근데 그거는 실은 약간 인간답지 않은 가치관도 포함하는 거예요. 약간 뭐 전쟁이 됐건 뭐 제국주의가 됐건. 그래서 우리 누구야 후쿠자와 유키치 맞고 메이주신 즈음에 걔네들은 세계를 먹고 먹히는 관계로 이해한 거고 먹히기 전에 조선을 먹어야 된다 생각한 거였거든요. 뭐 등등 그런 것처럼. 그래서 환경 변화에 민감할 때 일체의 가치관에 연연하지 않는 거. 심지어는 민주주의, 인권 이런 것들 중에 하나의 이제 규제이거나 어떤 고정관념일 수 있는 거죠. 뭐 그게 이제 좋다 나쁘다를 단번에 얘기하기 어려운 건데. 그래서 약간 다시 한번 그런 진보론적 세계관과 진화론적 세계관의 차이. 그냥 환경 변화에 제주껏 적응하는 거. 그게 그냥 진화학에는 핵심인 거죠. 그런 거였었고. 그다음에 또 이제 제가 몰랐다가 새로 알게 된 되게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저거였는데요. 제가 이제 자연과학을 몇 년 동안 공부하면서 몇 가지 외운 게 몇 가지 연도. 인간과 유인원이 갈라진 게 700만 년이 됐다. 그다음에 호모사피엔스가 출현한 게 20만 년이 됐다. 신석경명이 시작된 게 10,000년이 됐다. 그래서 신석경명과 동시에 출현한 게 농업혁명이었다. 그리고 약 기원전 4세기경에 추계시대, 이제 기독교, 유교, 불교, 그다음에 이슬람교 요거가 실현한 거를 야스퍼스가 명명한 건데 추계시대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런 이제 세계 종교의 탄생, 비슷한 시기에 이제 탄생을 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왜 하필 10,000년이었지? 왜 농업혁명과 신석경명 10,000년이었지를 이제 거기까지는 외워서 이제 알고 있었는데 그 해답을 이제 빙하기가 끝나서 간빙기가 시작돼서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왜 이 인디안들은 왜 그러면 콜럼부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1392년에 발명하기 전까지 인디안들을 전혀 몰랐잖아요. 북미 미 대륙을. 근데 걔네들은 언제 있었지? 그리고 판게아는 어땠는데? 근데 여기 나와 있어요. 옛날에는 해수면이 120m가 낮았대요. 2만 년 전에. 그래서 그때 알래스카를 따라서 아프리카에 있던 인류가 쭉 아시아 연안을 따라가지고 뭐 쭉쭉쭉 해가지고 뭐 이제 중국에 어디 지나가지고 저기 소련 끄트머리에 가가지고 거기에 알래스카를 넘어서 그때는 연결돼 있으니까 알래스카 밑에가 연결돼 있으니까 이제 미 대륙으로 넘어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해수면이 120m가 낮다는 게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불과 2만 년 전에는 불과 2만 년은 뭐 불가라고 하는 게 뭐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2만 년 전에는 해수면이 120m가 낮았구나. 그래서 인류가 글로 아메리카 대륙으로 이동을 했구나. 그게 이제 되게 재미있는 분야였었고요. 개인적으로. 그다음에 또 이제 약간 디테일한 자질구레한 것 중에 마녀 사냥으로 50만 명을 죽였대요. 이제 약간 일종의 어떤 공포, 이제 흑사병 같은 게 돌고 이제 전염병이 도니까 마녀 사냥으로 뭐 여기서 유대인은 수백 명을 죽였다 그러고 이제 마녀 사냥을 죽였다는 게 이제 사회적 지위가 가장 낮은 하류층 여성들 여기 이제 20만 명에서 50만 명을 죽였다 그러고 그다음에 이제 약간 이제 또 관련된 건데 제가 이제 유럽에 계속 이제 화두로 공부하고 있는 것 중에 이제 틈틈이 공부하고 있는데 왜 유럽에서는 산업혁명이 성공했는가? 아시아에서는 성공 못하고 그리고 또 왜 유럽 중에서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성공했는가? 다른 게 여러 가지겠는데 그 중에 하나의 주장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그런 물질적 조건과 환경적 조건이 산업혁명을 야기한 게 아니라 그런 세계관의 변화가 산업혁명을 야구했다는 주장이 있어요. 책으로 나온 건 이제 성장의 문화라는 제목의 책이 이제 9인만으로까지 읽지는 못했는데 이제 유럽은 왜 산업혁명이 벌어지고 유럽은 왜 과학혁명이 벌어지고 아시아는 왜 산업혁명이 벌어지지 않고 아시아는 왜 과학혁명이 벌어지지 않는가? 인도와 이슬람과 중국 문명도 상당히 과학적으로 나침판, 종이, 화학이 다 중국 건데
왜 거기는 그게 발달하지 않고 유럽이 특별히 발달했냐? 이제 그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빡센 경쟁. 그 여기는 수시로 이제 경쟁이 있었고 전쟁이랑 그리고 이제 그런 게 있는데 또 하나가 세계관 혁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는 아리스토텔레스적 세계관이 워낙 촘촘하게 그 운동관, 물질관, 존재관이 쫙 짜여져 있어서 프톨레마이오스적 세계관과 아리스토텔레스가 합쳐져 가지고 1500년 동안 끄떡 없었던 거라는 거거든요. 워낙 이게 강력하게 연관계를 맺고 있어서 그러니까 이거를 깨려면 코페르니쿠스부터 뭐 티코 브라이라든가 갈릴레오 갈릴레든가 뭐 그다음에 이제 그 아무튼 그런 사람이 다 결합을 해가지고 마지막에 뉴턴이 이제 한 방 빵 날려가지고 한 130년 동안 과학혁명을 이뤄내거든요. 그래서 그 코페르니쿠스부터 시작된 그리고 뉴턴에서 끝나는 그래서 뉴턴이 그 이 프린키피아를 발간하는 게 우리가 1987년도에 유월항쟁이 있었는데 유월항쟁 300년 전 그 이제 외웠어요. 다 외웠어요. 1687년입니다. 시험 문제 나오면 틀리지 마시고 유월항쟁 300년 전에 1687년에 프린키피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1687년에 프린키피아가 나오고 1688년에 명예혁명이 벌어지는데 1년 차로 그래서 그거를 프랑스의 계몽주의자들이 이제 그 뭐 몽테뉴라든가 뭐 누구야 그 왜 우리 백과사전파 그 사람들이 수입을 해가지고 혁명을 만드는 게 프랑스 혁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세계관이 반영된 게 산업혁명인데 여기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마녀사냥을 그러니까 전염병을 만들어서 그 전에는 17세기에는 마녀사냥이 실은 처방전인 거야. 그러니까 전염병이 막 돌 때는 약간 이제 미개한 세계관, 중세적 세계관을 갖고 있을 때는 신의 노여움을 샀다. 그러니까 저 미친 년들을 죽여야 된다. 마녀 같은 년들을 죽여야 된다고 했다가 근데 똑같은 사건이 그 프랑스 혁명이 1789년인데 18세기에 벌어지니까 왕 새끼를 죽여야 된다. 이제 마녀를 죽이는 게 아니라 왕의 목을 따라 해가지고 프랑스 혁명이 벌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벌어지는 전염병은 똑같은데 전염병이나 뭔가 기후라든가 환경 변화를 사회가 민심이 흉흉한 건 똑같은데 마녀를 30만 명 내지 50만 명 죽이던 사회가 과학혁명이 들어온 이후에 과학혁명 핵심은 인간이 세상을 인식할 수 있다. 그리고 이거는 인간 세상에서 벌어진 일이다. 그러니까 약간 신을 제거한 거예요. 신적 변수를 좀 제거한 게 계몽주의의 본질인 건데 계몽의 영어 계몽의 그게 브라이튼 그러니까 밝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밝히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인식을 밝히다 뭐 이제 깨어나다 뭐 이런 그래서 우리 노무현 대통령이 말했던 깨어있는 조직된 시민이 실은 계몽주의랑 동의어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뭐 그냥 같은 말인 거죠. 같은 말을 이제 동호 반복하는 건데 그래서 그렇게 세계관이 바뀐 다음에는 그러니까 아시아에서는 세계관이 촘촘하지 않고 경쟁도가 없었으니까 그냥 기존 생각을 갖고도 뭐 바꿀 필요가 없는 거고 근데 여기는 워낙 빡세고 경쟁이 빡세고 유럽은 경쟁이 빡세고 세계관 충격이 한번 딱 오니까 그냥 세상 만사를 다르게 보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저 새끼 왜 저러지? 저 새끼 왜 저러지? 야, 왜 마녀를 왜 죽여? 왕을 죽여. 해서 이제 일종의 그 뭐랄까 이제 물질의 변화도 있을 수 있지만 이제 물질이 의식을 변화시키는 것도 있지만 의식이 이제 똑같은 환경 변화도 의식이 바뀌니까 그러니까 계몽주의가 등장하기 이전에 전염병을 대하는 태도와 계몽주의가 등장한 이후에 전염병을 대하는 태도가 사실상 약간 180도 바뀐 거죠. 그래서 그 뒤로 민심이 흉흉할 때마다 혁명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근대적 세계가 열리기 시작한. 그래서 아무튼 제가 약간 이제 정치사, 경제사, 이제 과학사 공방을 짬뽕 해가지고 아까 설명을 붙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유, 뭐 약간 이렇게 인문학 강의를 갑자기 이렇게 해주셨네요. 너무 재밌었습니다. 우리 정혜경 기자, 공공뉴스의 정혜경 기자 좀 늦게 들어오셨는데 간단히 본인 소개만 좀 해주세요. 음소거 키시고. 여기 소개. 네, 들리세요? 네, 잘 들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공공뉴스 정치부의 정혜경 기자라고 합니다. 부원장님, 오랜만에 봬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뭐 책은 못 읽으셨죠? 그냥 와서 발제만 들으신 거죠?
아, 네, 이건 저는 못 읽어가지고 그냥 열심히 발제 들으려고 왔습니다. 못 읽었을 때 또 이게 훌륭한 겁니다. 네. 어쨌든 오늘 최병천 부원장님 소감까지 들어서 오늘 끝났고 좀 일찍 끝났네요. 오늘은 발제는 이 앞에 30분 동안 다 했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 근데 이게 보니까 책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그렇죠. 가능하시면 좀 모르던 얘기들이 엄청 많은 한번 거죠. 읽어보시면은 나중에 구해서라도 그냥 읽어보시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할 텐데 우리 사진 한번 찍을게요. 네. 여기 계신 분들은 이쪽으로 가서 여기 다 화면에 나오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가서 뒤로 가. 그 책 들고 뒤로 갔어요. 다 한꺼번에 나오게. 자, 이렇게 책이 있으시면 책 이렇게 전 여기로 나오면 됩니다. 자, 하나. 자, 사진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된 것 같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